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역사 교육을 우리나라의 문제가 5천 년의 정말 이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참 위대한 나라고 그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저부터도 역사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줄여서 주사파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런 좌파나 주사파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공산주의자인데 이들이 역사를 왜곡을 해서 거짓된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는데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도 어떻게 손 쓸 길이 없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왔던 선생들을 전교조라 그래, 전교조. 그 전교조에 대항해서 또 우파 정말 잘 정확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들의 모임도 또 따로 있지만 그것은 세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교조의 교사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금 대학생들 지금 40대 정도까지 다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그 잘못된 역사를 알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여기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이제 와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첫째 문제가 뭐냐? 들으려고 하질 않아.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을 진실로 알고 진짜를 얘기해줘도 안 믿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주체 사상이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 이런 전교조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데모운동 했던 사람들이 독재에 뭐 이게 대항한다고 데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운동권에서 조금 운동한 걸 가지고 평생 그 운동을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평생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자식들까지 대를 이어서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냐면 운동권의 특별히 좌파 세력들입니다. 네, 나라가 독재 때 그 나라를 대항해서 막 독재와 싸웠다 이거죠. 그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에 먹고 그걸 가지고 뭐든지 다 그걸 가지고선 지금 이 좌파 정부에 들었으니까 그들이 장관, 차관 모든 이 공직자들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어려울 때 무슨 운동했다고 말이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고 자기 자식들까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진짜 잘못된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들이 평생 조금 데모하고 운동했다는 거 가지고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저들이 국회의원을 해먹고 장관 차관을 해먹고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거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그러고선 부를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혜택을 받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고 또 그들은 아주 당연하듯이 그걸 옛날에 운동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기 청년들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 테니까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어요. 일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제에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히로시마 1945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이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 민족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그때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지, 이승만을,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한 것이고요.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남한은 이승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선택했냐면 자유민주주의.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이승만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 네 가지 바탕으로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아멘이죠? 이승만은 장로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김일성은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여기도 기독교 집안이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이 김일성과 아주 공산주의에 완전히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도요, 항상 그 주변에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사들 만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YMCA에서 영어를 가서 배우기 위해서 YMCA를 갖고 교회까지 다니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배운 거야.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 전도사들을 만나서 그 성경을 배웠답니다. 영어 성경이지만 어쨌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 거죠.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늘 기독교의 주변에서 그걸 접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영어는 배웠을지 몰라도 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참 신기하죠. 다 주변에 그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일성은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알다시피 이거는 공산주의죠.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아니라 그건 조중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중동. 중국과 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무슨 주체 사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에, 우리가 해방 이후로 선택을 강요받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이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우리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선진들이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위대한 선택. 그게 뭐냐면 이승만을 선택한 것이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70년이 흐릅니다. 몇 년이요? 70년. 근데 이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김일성을 선택한 북한은 경제가 남한에 비해서 40배가 더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교회도 3배에서 4배가량의 교회가 수가 더 많았고요.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이 성령의 모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아시아의 대한민국에서 그 평양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자, 다시 말할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을 이룬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요, 경제가 따라서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교회가 남한보다 3, 4배가 더 많았고 경제는 남한보다 40배가 더 성장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들어서고 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절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유일신을 믿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물론 사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김일성에 들어와서 교회를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상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다음으로 위대한 역사라고 모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평양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 장대현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일성 센터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다 김일성 동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다. 그리고 70년 지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가 된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 북한의 그때 당시에 비하면 교회도 3, 4배 정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경제가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40배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선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은 7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경제가 40배가 아니라 400배, 북한에 비해서 400배가 더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로 세계의 10위권 나라가 된 것이고, 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랐던 이 북한은 70년 역사상 김일성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좌파 주사파를 따르는 이 세력들은 이 박정희나 또는 뭐 이승만 독재를 얘기하지만 김일성을 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독재자가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은에게 3대 세습을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고 이런 엄청난 그런 짓을 저질러도 이 주사파 따르는 이 좌파 세력들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정치나 이들의 체제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이 좌파 세력들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확실하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승만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인데, 이런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구중 황제 때 이제 반역, 나라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반역 행동을 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5년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거기 속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수없이 많은 책들을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데요. 이미 그는 40년 전부터, 몇 년이요? 그가 4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요.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진주만 습격,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서 책까지 써내고 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것을 미리 알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가서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의 젊은 아들들이 많이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반드시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고 미쳤다고 그랬지만 변함없이 이 이승만은 40년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예언하고 주장한 대로 일본은 미국을 공격했고, 결국은 미군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인 거죠. 아멘이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번역본을 사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제 책상에 있는데, 이승만은 말이죠, 인류 전체에 방송실에 한번 찾아봐서 그 동유럽에 뭡니까 다 그거 공산화된 거 세계 지도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한번 비춰주세요. 이승만은 인류의 최초로 반공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반공. 공산주의는 망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면 왜 이승만이 세계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그 당시는 공산주의가 좋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이론상으로 너무 좋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들으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전술에 아주 특별합니다. 모든 평등, 자유, 일반 그들이 말하는 자유나 이 평등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어 전술을 써가지고 다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시킬 때 공산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공을 외치고 그랬던 이 이승만은 왜 그렇게 외쳤냐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뺏어가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망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산주의는 망한다라고 인류의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동유럽 사진 나왔어? 찾았나? 그래서 동유럽부터 이 소련을 중심으로 이제 그 근접한 모든 나라가 다 공산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도가. 그래서 전부 다 이 유럽 전체가 말이죠, 그 빨간 물로 막 물들어 있는가, 빨간 물로 지도가 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한반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뭐 나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이따 칩다 그러면 이 전체 이렇게 지도가 다 빨갛게 있어. 근데 보세요, 북한까지 딱 전부 다 공산화가 된 거야. 공산화가. 소련이 1917년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1917년에 공산혁명을, 그 다음엔 1918년에 500만이 죽어요. 500만. 얼마요? 50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5년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5년 동안 얼마가 죽느냐? 2천만이 죽어요. 2천만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저기 나왔어요? 대한민국 여기 저 그림 보이죠? 이게 전체가 공산화된 나라가 44개국인데 그 중에 북한까지 보이죠? 북한까지 완전히 공산화가 됐는데 거기 다 공산화돼. 아주 쬐끄만 나라요. 남한만 파란색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다 다시 한번 비춰줘요. 화면에 다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 에? 그러니까 야 네가 자고 내가 우라 그래도 야 나는 좌파다 우파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좌우 합해서 정부를 만들자. 좌우 합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파도 생각할 때 그냥 그래 서로 싸우니 그냥 둘이가 합해서 그냥 나라 세우면 좋은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좌우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문재인 씨가 저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가서 거기서 기념한 거야. 헛소리 했잖아요. 이 오스트리아는 뭐야? 좌우가 합작이 돼서 좌우가 합해서 되어진 나라, 연합해서 되어진 나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북한과 합해야 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하다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가 나라가 좌우가 힘을 합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서 나라를 세우자 해놓고 나서는 이 좌파의 세력들이 우파의 정치가들, 우파에 속한 인물들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우파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다 가두고 막 납치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야 이게 아니고 속았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친공이었다. 친공. 공산주의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친공.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다 친공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만 반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승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승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참 공산화가 되는데 그중에 작은 나라 대한민국만 파란색이야. 그 여러분 소련에 이 스탈린이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공산화시키려 애를 썼는지 몰라. 돈을 투자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승만 때문에 그 전 세계가 말이야 이게 정말 완전히 공산화 물결로 휩쓸 때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지키신 거야. 야 청년들 보고 있냐? 이런 역사를 알아야지 이놈들아. 역사를 모르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이에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몰라. 역사를 몰라. 역사를 알려고도 안 해. 이 좌파 새끼들한테 교육받은 것들은 잘못된 역사가 그게 진짜 역사인 줄 알고 있어. 이제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때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 김일성 아버지 무슨 불리면서 섬겨야 돼. 거지 같은 나라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승만을 선택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서 그렇게 세상에 전 세계가 말이야 공산화 물결을 휩쓸 때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지키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나라.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나라,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또 반공을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이어서 경제 대국을 이루는데 굉장한 큰 공헌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좌파 세력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 주사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나라를 북한 체제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 시도를 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10위권 나라가 됐는데 문재인 씨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주사파 세력, 또 남도당의 그 박헌영의 세력, 남도당의 그 잔재 세력들과 북한에서 북한을 제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과 합해가지고 이제 이 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 대법원에서 간첩으로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돼서 간첩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인데 20년 만에 이 사람이 전향을 해요. 이제 전향.
이제 자기가 따르던 이제 공산주의 이런 그 체제 버리고 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겠다는 거죠. 전향을 한 거거든. 이 전향이 거짓말이거든. 근데 그 전향을 한다는 것을 그 서약을 받고선 이걸 풀어줘요. 풀어줘. 그런데 그 간첩, 평생 간첩으로 살았던 20년 동안 부귀했던 간첩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다시 말할게요, 세계가 주목하는 데서 평창 올림픽에 이제 이제 뭡니까,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일본의 여기가 와서 총리가 와서 있을 그런 세계의 모든 정상들이 와서 있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평양 올림픽에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 정체를 드러내.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6.25의 3대 전범, 3대 범죄자, 3대 전범 중에 하나가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를 세상에 우리나라 국군 창설, 공군을 창설한 창설자로 국가 유공자로 상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6.25 전쟁의 3대 전범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거 반대라고 난리가 나니까 상을 준다 했다가 그걸 취소해버려. 그래 가장 이 전쟁의 6.25의 3대 전범인 김원봉이를 우리나라 이 육군의 국군의 창설자로 해서 이 유공자로 세워서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미친놈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도의 우리 4.3 사건이에요. 4.3 사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4.3 사건이 뭐냐? 이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공산화를 이 좌파 세력들이, 이 남도당의 잔재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폭동의 유명한 폭동이 이 제주도의 이 4.3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경찰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찰과 이 군인들이 이 4.3 사건을 또 다시 저들이 폭동으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포기하지 않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진압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자 하는 걸 막으려고 이걸 진압했는데, 이 문재인이 이 4.3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가서 연설하냐면, 그들은 좋은 나라, 좋은 사회를 꿈꾸고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경찰과 군인들을, 그 공산 폭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들을, 이 진압한 경찰과 이 군인들을 국가에서 이 경찰과 군인들이 국가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국가 폭력을 행했다는, 국가 폭력. 이 사람들 국가 폭력자로 몰아가면서 그 당시 여기서 경찰청장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거야. 국방장관 사과하시오. 경찰청장 사과하시오. 이 미친놈이지. 아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공산화가 되고자 하는 이 폭동을 진압했는데, 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이 문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경찰청장을 데리고 국방장관에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는 공산주의자고 나는 사회주의자고 나는 좌파고 아주 주사파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여기도 보안법을 폐지하는 보안법.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간첩이니까.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니까. 에? 그러니까 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지금 이 나라를 갖다가 공산화시키려고 이런 작업들을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고 하면서 나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로 북한 체제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자, 방송실에 내가 보내준 영상이 있어. 전도사님들 부모 어디 갔어? 김영구 목사고 다. 에? 미팅 뭐 하려고 했어요? 저기 빨리 틀어줘. 김영구 목사 어디 있나? 내가 영상 보낸 거 틀어줘. 영상 보낸 거. 영상 받았나? 밑에 가서 빨리 얘기하세요. 작년에 여러분, 그 6.25 행사인지요 할 때 그때 행사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봅니다. 하여간 이 문재인이 이제까지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자, 유엔에서 결의했습니다. 유엔에서 뭘 결의했어요? 북한을 제재하는데 결의했어요. 유엔의 결의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든지 북한에다가 모두 퍼다 주려고 전 세계를 속이고 그 다음에 막 달러를 갖다가 은밀하게 북한에 보내질 않나. 에? 아주 이번에 아주 북한 그러면 아주 찍소리 못하죠. 그냥. 에? 우리가 말하는 백신도 막 그냥 갖다가 퍼다 주고 뭐든지 다. 북한이 아무리 뭐 이 독재고 말 한마디 못하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북한 중국 하면 쩔쩔맵니다. 에? 지금 완전히 여러분 이 중국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중국 교포들이요, 중국인들이 얼마냐면 100만. 지금 여러분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있고 말이죠. 완전히 중국화돼 버리고 그들에게는 말이죠. 이제는 뭐 시민권도 주고 뭐도 주고 뭐 지금 이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벌어지는지 몰라. 그런데도 뭐냐면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이 나라 어땠어? 무슨 목사님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죽는 거야. 다 죽어. 예수 지금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믿어요? 못 믿어요. 다 죽어.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야. 역사를 바르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뭐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라가 망해하고 나라가 망해져도 아무런 뭐 감각이 없는 거야. 완전히 이제 망해야 눈물 콧물 쏟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진짜 그랬네 하고 딸 그땐 늦어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는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탁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다 이 우파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충인되어 있었는데 완전 좌파 그리고 주사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은 말이죠. 대한민국 청와대를 탁 쥐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저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언론도 찍소리 못해요. 언론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전부 다 통제해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국민들 이것을 통제하고 이제 앞으로는 뭐 국가도 땅도 국가소유, 재산도 이제 국가소유 다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유재산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 체제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완전히 북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마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이러고 있는 거지. 됐어요? 됐어? 나와 들어주세요. 소리 올려주시고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국방부 및 국립합창단과 함께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게 애국가입니까? 됐어. 이제 알았어요? 자, 이게 미친놈들이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애국가를 제대로 하나 부릅니까? 안 불러요. 여러분 태극기 소용없습니다. 애국가를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태극기를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잔재 대한민국의 흔적을 없애버려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완전히 북한 체제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이 모든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로 북한 체제로 끌고 가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미 작업에 다 들어가서 이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 보세요. 그들은 처음부터 공산주의 좌파 남도당 세력들은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반공주의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 유럽이 다 공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남한만 공산을 못 시킨 거야. 그러니까 평생 이들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는 게 소원인데 이승만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저들은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이 나라가 건국됐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야. 왜?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이 한평생 소원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는데 그 1948년도에 이걸 8월 10일 건국이다. 이걸 부인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거고 애국가도 태극기도 다 이걸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그들의 소원대로 완전히 공산주의를 끌고 가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제 공산주의로 북한 체제로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여간 흠잡길 좋아해요. 흠. 중요한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선택한 하나님, 그리고 이승만을 선택한 국민들은 위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좌파 세력들이 가만히 자고 계속해서 작은 흠집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은 그거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그런 작은 흠망 뭐 독재다 부정선거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사람을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늘 깨닫고 더 이상은 우리가 좌파나 주사파 세력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이죠,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이것을 만약에 1차 전쟁이라고 한다면, 1차 전쟁이라면 이승만과 박헌영, 이승만의 승리, 이승만과 김일성, 이승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2차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자, 이 박헌영 세력들이 계속 공산화를 시키려고 공산주의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의 90%나 돼요. 문맹률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들에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니까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냥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백성들 중에서 70-80%예요. 70-80%.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교육을 시킨 이 남도동 세력들이 뭘 교육시켰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지금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는 뭐요? 이 김원웅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점령군.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거예요. 해방군. 그럼 보세요. 점령군인가 아닌가를. 자, 우리가 해방이 되고 오키나와에 주전에 있던 미군이 우리 나라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냐면 일본 천황이 이 원자폭탄을 맞고선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다 항복을 합니다. 항복해.
그런데 일본 본토에 있지 않는 일본 군대가 34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34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기에 주둔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4만 명의 이 군대가 모든 총과 무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우리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총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 34만 명의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이 그냥 해방만 됐다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원자 폭탄을 맞고선 항복을 했지만 34만의 이 군대는 일본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원자 폭탄의 위력을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아니 천황이 돼가지고 그걸 항복을 하니 말이 되냔 말이야. 아직도 우리 군대가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까지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얼마나 일본군이 독한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34만의 군대가 그대로 주둔했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일본이 된 거예요. 제2의 일본이. 그런데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34만의 일본군, 이 일본군들을 일본으로 쫓아내려고, 여기 남아있지 못하고 일본으로 쫓아내려고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남한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와서 남아있는 일본군의 34만 명을 본토로 쫓아내면서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또 점령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식민지로. 그래가지고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제는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 미군 철수, 미군 반대 막 이래가지고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미군들이 여기 남아있지 못하도록 미군을 배치하고 미군 철수를 그때부터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 쪽에서는, 아니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을 싫어하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949년도에 그때 6월 10일 날 49년도에 미군 철수합니다. 철수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는다. 태평양 전선을 짜고 태평양에 여러분 방어선을 하는데, 한국을 빼고 일본부터 시작해서 이 대만으로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이 태평양 이 방어선을 잡고 우리는 거기서 빼버린 거야. 철수하면서 우리가 미군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한국을 제외하고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는다 하고선 철수해버린 겁니다. 자, 미군이 49년도에 철수하니까 이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좋아야, 야 얼큰이 됐다. 미군이 철수해서 에치스 국무장관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야 잘 됐다,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선 50년도에 49년도에 철수하니까 50년에 6월 25일 날 이 김일성이가 남침을해서 6.25를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두 번째 어떤 전쟁이랄까요? 그 위기가 오는 거죠, 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 남로당의 이런 박헌영의 이런 남로당 사람들이 미리 남한에서 다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사람들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도 간첩이었고 모든 중요 요새 다 간첩이 포섭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공산화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남침을 해서 김일성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냥 순식간에 막 서울이 점령돼 버리고 공산화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의 80-90% 이제 공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도 이승만,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승만의 40년 지기가 누구냐면 메가다 장군입니다. 메가다 장군이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소령 계급장인가요? 소위인지 하여간 그런 계급장을 달고선 40년 전에 메가다가 이승만하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파티 장소에서 만나요. 만날 때 이승만이가 메가다 장군을 처음 봤는데 40년 전에 봤는데, 아, 이 사람이 인물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메가다와 40년 동안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취미 활동과 모든 것들이 이승만과 메가다가 아주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둘이가 얼마나 친숙했는지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시기할 정도로 얼마나 둘이 만나면 부부 이상으로 다정하게 지내는지.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우리 건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 그걸 축하하려고 메가다가 옵니다. 메가다 와서 그 축하 인사를 할 때 조금 오버하잖아요. 뭐라고 오버하냐면 대한민국을 누구든지 공격하면 즉시 미군이 와서 미군이 들어올 거다 하면서 누구도 이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막 이렇게 딱 아주 그 대통령 축하 연설에서 폼을 잡아요. 그게 뉴욕 타임즈나 미국 신문에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메가다가 오버했다. 메가다가 가도 넘어갔다. 오버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메가다가 하는데 실제로 진짜 메가다가 6.25 인천 상륙작전 다 알잖아요. 메가다가 군대를 끌고 여러분 들어와서 이 전쟁을 하다가 공산주의로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이승만의 어떤 그런 업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우리가 잘 아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하면서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보를 치는 거예요. 빨리 미군을 파송해라.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 있다. 이들이 다 죽으면 그 죄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을 거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보를 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했느냐? 그 부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사모가 평양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요. 미국 선교사로 그의 아버지가 왔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를 한국 땅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출생이야, 출생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국 이름까지 가지고 있고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한테 여보 빨리 당신이 저 대통령에게 전화하든지 전보를 줘서 빨리 이거 미군을 파송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보를 치고 해서 여러분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철수했던 미군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 다시 미군이 파송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애를 썼던 김일성이나 이런 스탈린의 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미군이 개입하면서 두 번째도 공산화시키려고 했지만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그들의 따까리들이 이 정부의 정권을 잡고서 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 주사파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이죠. 말하자면 3차 전쟁을 할 수 있는 3차 전쟁.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작은 어떤 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지금 3차 전쟁이 됐는데 자, 그 당시는 이승만이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다 막아내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왜 내가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애국운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사람들이 수없이 욕을 하고 막 하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는 내가 세운 종이라고 나한테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다는 얘기를 유튜브 사람 다 알 거예요. 수없이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가서 직접 사람들이 말하는 난 일면식도 없었고 나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면이 별로 없었어요. 싫어했어요. 뭐 반스 목사라든지 뭐 말도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만나보니까 그거는 이 좌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막 이런 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막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죠. 감옥을 3번씩이나 갔다 오고.
근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단순한 분이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이런 권모술수 이런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이게 조리 있게 걸러서 하지 못하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만큼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고 덩치가 뭐 하여간 굉장히 덩치도 크시잖아요. 단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단둘이 아니고 옆에 두 분 목사님이 있었고 이제 셋인데 넷이죠. 정광 목사님까지. 근데 정광 목사님이 항상 말할 때마다 나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됐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분인지를 느껴지는데 그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릇도. 누가 강화문 집회에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작년에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말이죠. 뭐 코로나를 갖다가 발병시키는데 주 원인이고 사랑제일교회 막 욕을 하고 방송에서 다 그 언론으로 공격을 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 여당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광훈 목사 죽이는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예수 믿는 집사 그 민주당 의원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목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들이 나눈 그런 것들이 다 공개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카톡으로 다 받고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다 공개를 했잖아요. 이 여당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정광훈 목사 죽이기 프로젝트를 짠 거예요.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해도 뭐해? 정권을 저들이 잡고 있는데. 지금 그게 다 나와 드러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거 정광훈 목사 죽이려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 광화문에서 그거 집회 한 번 할 때 그 연설 산당 만들고 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는데 1억이 들어간대 1억. 그러면 그때 1년 내내 했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뭐 정광훈 목사님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네가 하라 이거 네가.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돈도 조직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릇도 아무도 없어요. 목사지만 나라가 이분이 벌써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다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의 은혜를 줘서 내다본 거야 다. 내다보니까 오래전부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 거야. 그리고 감옥을 10번씩이나 갔다 오고 그럼 감옥 갔다 오면 이제 좀 어떻게 좀 약해질 줄 알았는데 감옥 가니까 다 처음에 광화문 세력 갈 때 거기 운동할 때는 황교안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수없이 와서 거기에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막 하더니 이제 감옥 가보니까 전부 다 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 다 도망가고 떠난 거 배반한 거예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감옥 갔다 와서 이제 잠잠을 잤는데 그래도 또 와서 외치니까 이게 골칫덩어리죠.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는 이제 정권에 넘어가서 권력이 저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역할을 못해 여당의 이중대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든 당이 국민혁명당입니다. 당 이름 갖고도 말이 많은데 이것을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당 대 당으로 싸우지 않으면 개인으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국민혁명을 만들었어요. 국민혁명의 의미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들의 힘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돼가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국민혁명당을 만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털려고 목사지만 처음으로 정당 가입을 내가 처음 했어.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이게 여기다가 가입을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가입을 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국민혁명당이라는 걸 네이버에 치니까 제일 위에 뜨더라고. 그래서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입을 하고 그냥 한 달에 5만 원 그냥 회비 내면서 다 가입했더니 나는 국민혁명당에 가입한 줄 알았더니 국민혁명당에 가입이 안 됐대. 네? 김영구 목사가 전화하니까 야 자식아 내가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됐더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국가혁명당이요. 허경영 알지? 허경영이가 국가혁명당인데 거기다 가입을 해버렸네.
참다 정말. 그래가지고 웬 망신이야 이게. 그 내버치면 제일 먼저 국민행당 쳤는데도 제일 위에 나오는 게 그게 난 그건 줄 알고 했더니 그게 국가혁명당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취소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부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팩스로 보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국가혁명 거기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제 이 당 그거 한 거 취소하고. 그다음에 돈은 온라인으로 나가잖아. 돈 나가는 게 어떻게 해? 그건 돈 또 국민은행 가서 얘기했대. 국민은행 가서 신분증 가지고 가가지고 국가혁명에 자동이체된 거 이거 취소한다고 취소하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에 당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한 달에 5만 원씩 진성당원들에 가입을 딱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박수 좀 해봐요. 그래 이제 우리 또 부목사가 하고 뭐 사모님들도 하고 다 했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나는 머리털 나고 이런 거 처음 해봤어.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게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권력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뭐래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 국민혁명당. 국민의힘은 아무리 뭐 해도 야당 역할을 못하고 저런 부합법 저거 하나도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못하고 문재인이가 잘못했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완전히 좀 호사비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진리를 말하고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목숨 걸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회비도 많이 안 받아. 제일 싼 게 1,000원이야 1,000원.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1,000원 내고 진성당원으로 진짜 국민혁명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다 가입을 해서 나라를 살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는 이 마지막 이것이 3차 전쟁이라면 이게는 지금 모든 권력이 저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건데 그게 국민혁명당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국민혁명당에 우리가 지금 1,000만 당원 가입 모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국민혁명당 가입을 뭐 잘못되는 줄 알고 가입을 안 해. 나 나라 사랑하는 것도 말고 다 하는데 이것만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이충근 박사 그러더라고. 미국은 이 당에 다 가입돼서 민주당에 가입된 사람이 한 뭐 50%라면 여기 그 미국에 이런 뭐 또 공화당에 가입한 사람은 한 40%다 이렇게 다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나라를 사랑하고 다 해도 이런 당에다 가입하는 거는 이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좀 꺼린다는 거지. 나라 사랑은 옛날에 일제 있을 때 의병이 있었잖아.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병을 익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병이다 생각하고 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00원짜리 돈 많이 내지 말고 없으니까 1,000원짜리 가입을 해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대 가입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국민혁명당에 당원이 있느냐. 지금 야당에서 말해 국민의힘이 한 30만이에요. 30만.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약 한 7, 80만 명 됩니다. 당원이 가입한 당원이.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이것만 살 길이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조직을 하고 있는데 힘들긴 하겠지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가입해 주면 여기가 지금 30만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만 돼도요 나라 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무시를 못해. 그러면 1,000만 명이 된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붙는 거야. 당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혁명당에 가입하는 길이 저들과 싸울 수 이기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은 왜? 저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국민혁명당에 가입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하나야 하나. 여럿이 되면 안 돼. 근데 이것들이 막 서로 지가 잘났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바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력을 잡고서 권력을 잡고 있어도 다 그냥 뭐 좋아라고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0월달, 11월달 되면은 변혁이 대변혁이 일어나요. 나라가 바뀝니다, 진짜. 잘못하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고, 유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히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저들이 강구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유혈폭동이 한 얼마큼 사람이 죽든 상관없이 그렇게 했으라도 완전하게 공산화를 만들려고 저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측을 하기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선택인데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고 몇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교의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세 번역 성경으로. 자,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리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다. 국민혁명당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이 뭐예요? 공산주의 택하면 죽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여 우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다음에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장수가 누구한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믿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강 목사님을 따른 것은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이 시대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공산화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난 손 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제가 장기금식을 5번 했는데 여러분 내가 또 이 세언약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도 안 듣고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렇게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으니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기도하겠습니다.